대부분이 예를 들면 기술주에 엄청 가게 계세요. 기술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 이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뜨끔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뜨끔해 하시는 분들이요. 뜨끔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요. 5년 동안에 제가 뭐 나쁘다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주식은 선악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선악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맞다 틀리다는 다 지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애들끼리 떠드는 거야. 내가 맞췄네, 네가 맞췄네 하는 거예요. 최근 이거 왼쪽은 최근 5년 동안인데요. 5년 동안에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S&P 500이에요. 빨간색은요. 아셨죠? S&P 500이고요. 여기 있죠. 요 진한 거 있죠. 보라색은 기술주 섹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기술주 섹터에는 아마존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진짜 기술주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주입니다. 네, 기술주예요.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소비재에 들어가 있고 넷플릭스 같은 건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순수 기술주입니다. 어찌되었건 기술주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5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뭐죠? 1년 동안. 1년 동안도 보면 조금 더 올랐지만, 많이 더 올랐죠. 더 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이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 변동성. 예.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더 올라갔다 더 떨어져, 더 올라갔다 더 떨어져, 더 올라갔다 더 떨어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충분히 겪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술 섹터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금년 3분기까지 이익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예요. 그렇지만 다 성장성을 꿈을 먹고 사는 거죠. 반도체 섹터 이익은 최소 금년 4분기까지 감소세고요. 또 하나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건 통계를 잘 못 보셨을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의 평균 해외 매출 비중은 39%입니다. 평균 4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0%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약간 다른 얘기 들으면 존 보글 있잖아요. 돌아가신 존 보글이 한테 이거 제가 작년에 했던 거에 보면 다 나오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채널 중에 스페셜 뭐 영상 이런 데 보면 존 보글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요. 그 진행자가 많은 사람들이 해외 분산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존 보글 당신은 미국 주식에만 거의 올인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 주식의 60% 70% 주식하고 3, 40%를 채권을 갖고 있는 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따로 안 해요. 그 양반이. 예. 어디 방송이나 교육할 때 자기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왜 해외 분산 투자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S&P 500의 평균 매출이 40%가 미국 해외에서 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존 보글의 아주 명쾌하면서도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이게 더 중요하다. 해외 전체 하려면 굳이 하셔도 되지만 S&P 500을 상당 부분에서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같은 이유예요. 제가 뭘 쥐뿔 알겠어요. 다 주워 들었고 제가 본 얘기죠. 근데 기술주는 변동성이 큰 이유가 해외 매출 비중이 58%예요. 60%가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또 하나의 섹터는 뭐냐면 그겁니다. 소재주예요. 소재주. 머티리얼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도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래도 기술주 비중이 늘리고 싶다는 분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D.A. 데이비슨에서 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늘리고 싶다면, 그죠? 늘리고 싶다면 하는 얘기예요. 늘리고 싶다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트윌리오. 이거 전 트와일러 이건 저 잘 몰라요. 이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트와일러라고 있는지 트윌러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SNS 이런 거 하는 메시징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어찌됐건 마이크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IT에서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낫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이게 그 얘기야. 이게 리세션에 완벽하게 리세션에 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운사이드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다. 강하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또 이들이 상대적으로 요 세 회사는 중국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들이 특히 대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잖아요. 기업체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기본 바탕으로 까는 걸 쓰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고객 중에 여기 쓰시는 분이 나 세일즈포스를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사를 위해서 쓰는 분 없잖아요. 튠리언과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아까 D.A. 데이비슨이고 웨드부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애플이나 이런 것들보다 애플이나 그 IT 제품 하드웨어보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얘기, 불확실성이 좀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예.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IT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지적재산권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지금 중국과의 비즈니스 그 협상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예요. 그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20대 이런 분들은 뭐든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고 근데 익숙해 있죠. 물론 카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제 나이 또래 보면 학교 다닐 때 대학교나 다닐 때 해외책 있죠. 해외책. 예를 들어 뭐 의대를 다니신 분도 있고 무슨 공대 다니신 분들면 원서라고 있잖아요. 원서를 돈 내고 제대로 산 사람을 전 산 적이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산 적이 없어요. 원서를. 그 모르세요. 다 대학교 앞에 가면 재본해서 팔아요. 그게 지적재산권이죠. 근데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냐면 제 기억에는 1990 IMF 전후에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 협상 엄청 하면서 바뀐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해도 마찬가지죠. OS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도 어떻게 야매로 해갖고 오피스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야매를 갖고 쓰는 분 있죠. 왜 없어요? OS도 그냥 어떻게 그 어둠의 경로를 해갖고 구해서 까는 분 있잖아요. 젊으신 분도 있단 말이죠. 노트북도 예를 들어서 그냥 OS 없이 사면 뭐 40만 원이고 OS 깔면 60만 원 이러는데 그잖아요. 저는 그냥 돈 내고 사지만 제가 잘 아는 후배도 아 형님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깔아서 쓴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당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전화 본부장 다 쓰는 거 다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쓰는 오피스 365 다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저희요. 그런 게 바로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적재산권에 돈을 제대로 내고 있냐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예. 음.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견을 추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냐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모든 지표 중에 하나를 제일 중요한 걸 저한테 관련 찍으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의 추이를 저는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컨센서스 추이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그게 어느 나라 주식이나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중요히 여깁니다. 이거 지금 가는 선이 흐린 선이 지금 이게 컨센서스고요. 진한 선이 현재 실제 주가인데 실제 컨센서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입니다. 미주알은 단기 중계 아직 다 살아있네요. 네. 운이 좋고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겠죠 단기가. 중장기는 계속 살아있었을 것 같고 예 아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주알을 활용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주식을 사셨건 간에 단기로 보시는 분은 단기를 떨어질 때 판을 판단 말이죠. 판을 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 사셨던 분은 이 단기가 다시 살아나올 때가 있어요. 살아났을 때는 그걸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단기로 했는데 나는 손해나서 팔았어. 한두 번 해봤더니 난 전장 그러면 저것대로 안 할래. 그러면 그리고 나랑 운빨이 안 맞아. 그러면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 다 날라가요. 그리고 다 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가비집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중장기로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진짜 좋아서 끝까지 가겠다 하면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뭐 다들 아시는 회사니까 더 이상 추가 설명 안 하겠고, 이거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다는 데보다요. 이거는 역시 이것도 꾸준하게 목표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주가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목표 주가 변동 내역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CRM입니다. CRM 주가. CRM 주가 훅 떨어졌으니까 보나마나 단기 중기 하나도 안 살아있을 것 같네요. 그죠? 단기 중기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인 중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걸 관심주로 넣어두시다가 단기 중기 살아날 때 하셔도 되겠죠. 활용법을 말씀드려요. 활용법.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런 걸 설명드린 것은 굳이 기술주 섹터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권하지 않았고요. 굳이 기술주 섹터에 더 투자하고 싶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기술주 섹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CRM이 됐건 이런 것들 중에서도 굳이 하신다 그러면 아까 걔네들 얘기랑 똑같이 제가 딱 찾아드리면 IGB를 한번 보세요. IGB. 이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식적으로 저희 행사할 때는 많이 했지만 이 클로징 벨 시간 이후에는 한 번도 말씀을 따로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워낙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기술주 중에 테크 섹터에서도 소프트웨어만 집중적으로 가는 ETF입니다. 처음 보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A 학점에 뭐 별볼 받아 있고 탑 20에 들어가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 IGB. 역시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Expanded. 그러니까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 ETF라고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북미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 써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오늘 빨리빨리 읽어드리면 나중에 천천히 한번 포즈하고 보시면 돼요. 이 특징이 아무리 좋아도 8.5%만 한도를 뒀습니다. 아마 주식수가 9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비중보다 훨씬 비중으로 보면 훨씬 그 금액 시가총액 비중은 커야 될 텐데 8.5%냐 조금 리밸런싱 과정에 있으면 9%가 넘을 수도 있지만 8.5% 정도의 처음 살 때 한도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지수를 쫓아갈 수는 없죠. 네,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완전 소프트웨어만 그대로 한 소프트웨어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지만 좀 더 시장에서 변동성에서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아직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린 이 QQQ랑 IGB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QQ는 나스닥 100을 갖고 하는 거고 거기 여러 가지 다 있는 거가 됐고 여기 제가 말 끝까지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기 다 써 있고 소프트웨어 집중해요. 소프트웨어.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를 본다? ETF.com을 보시면 돼요. ETF.com. 그러면 이 IGB와 XLK 전체 보자고요. XLK는 뭐예요? XLK는 IGB를 더 포함하고 있는 기술주 전체죠. 까만 거 XLK입니다. XLK요. 요거 XLK의 1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1년 동안에 보면 기술 전체보다 요 IGB가 약간 우수한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향후를 전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변동성에서 그나마 적다는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흐름
앞서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ETF를 찾으시면 이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아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추천이고 뭐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거를 제가 제안 드리는 거죠. 네. 한마디 더 해드리면 엑셀 캐리어 그 IGB를 제가 있냐 없냐 그러면 저는 IGB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 지도 이것도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지금 IGB를 갖고 있는 거가.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해갖고 그 기술주에 그런데 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구성 보겠습니다. 구성이요. 1등은 저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어도비,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1, 2, 3입니다. 오라클, 인투잇. 네, 인투잇이 터보텍스 아니에요? 네, 다 서비스 나우 이런 거 있죠. 액티비전 블리자도 있고 오토데스크도 있고 워크데이, 일렉트로닉 아직 게임 회사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몇 개가 더 있어요. 94개 회사가 있네요. 94개 회사. 이런 정보를 어디서 본다? 이런 정보 어디서 봐요? 이런 정보 ETF.com에서 보시면 돼요. ETF.com. 네.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TF.com은 조금 편하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배당을 얼마 줘요? 네, 이건 어떤 형식이 된 거예요?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가장 쉽게 제일 먼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딱 맞추신 분 있으면 제가 요번에 9월 7일 날에 행사하는데 제가 책 몇 분 드린다 그랬잖아요. 딱 이 책. 네. 그거 제가 집에 보관본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보관본. 이 책 제가 직접 사다가 갖다 드릴게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 SJ님 단정하세요. SJ님.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야후 파이낸스에 딱 들어가갖고 야후 파이낸스 있잖아요. 어디 갔어? 스마트폰, 제 아이폰 어디 갔어? 거기에 들어가갖고 야후 파이낸스에 딱 보면 그 가격 나오죠. 가격 나오서 그 옆에 거 하나 누르면 돼. 뭘 눌러? 디테일즈만 누르면 다 나와요. 디테일즈. 딱 보면 거기 밑에 보면 디비던드 얼마 준지 나오죠. 물론 여기는 정확한 ETF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씁니다. 디스트리뷰션. 여기 있죠, 여기. 일드가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정확한 말이. 한국말도 분배금이에요.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뭘 갖고 있는지 야후 파이낸스 디테일 치면 다 나옵니다. SJ님 9월 7일 오시면 저때 그 전날이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 사인해서 드릴게요. 네. 정영민님은 제가 따로 또 드린다 그랬죠. 이전에도 마친 적 계시잖아요. 정영민님. 그죠? 맞죠? SJ님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진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야후 파이낸스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야후 파이낸스만 아시더라도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우석 본부장한테 휴가 간다길래 제가 미리 예고해드리면 휴가 간다길래 제가 치사하다. 그래서 내가 선물 사오라 그랬더니 사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선물 필요 없다. 제가 점잖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형으로서 제가 선물 안 사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미리 해놓고 가실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요. 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해서 이거죠. 하도 맨날 물어보니까 특강 하나 만들어 달라. 뭐요 그래갖고요. 야후 파이낸스 500% 공략법 그거는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놓고 갔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내용은 아직 검수를 안 끝났어. 뭐 말이 그렇지만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거 나오면 갔다 오시면 제가 공개할게요. 그거 해갖고 제가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죠, 유료. 네. 야후 파이낸스 500% 공략법 이런 거. 제가 보기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너무 간단한 거 물어보면. 그래서 IGB입니다. IGB도 보시면 IGB도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단기 시세는 없고요. 중장기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207달러. 늘 말씀드린 스테이드 코스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